안녕하십니까,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근로기준법 중에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이제 보호, 모성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연소자랑 여성 이렇게 보호하는 걸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소자라고 하면 이게 청소년들, 뭐 만 18세 미만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의 노동법은 좀 별도로 또 돼 있죠. 근데 이 여성들에 대한 부분도 좀 별개로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몇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좀 뽑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여성 보호에 있어서 업무를 보호한다니까 이런 업무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혹은 이제 산후 1년 미만,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여성부를 우리가 임산부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요. 그런 임산부에 대해서는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으로부터 그런 업종에서는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제 그 임산부가 아닌,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1년이 지났거나 혹은 임신 중이 아닌 그런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으로부터 보호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고 1년 이내, 그 다음에 그 외에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그렇게 모두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만약에 좀 이게 어려운 업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근로를 좀 전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또 전환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력적 근로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뭐 6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탄력적 근로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좀 근로 시간이 이렇게 뭐 연장이나 야간까지 이루어져서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력적 근무에 대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는 제한이 됩니다. 연장 근로는 전면 금지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요. 산후,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1년 이내의 여성이라고 하면 하루에 2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해서는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그 해당 여성 근로자가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만약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연소자, 청소년, 뭐 예를 들어서 연소자와 여성의 동시에 이제 그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그냥 뭐 지키는 게 아니고요. 두 개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해서 지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이나 휴일 근로도 제한이 되는데, 사업자는 임산부에게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그 여성은 만약에 본인이 근무를 하겠다고 동의하고 청구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좀 근로기준법이 느슨하게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정도의 뉘앙스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아를 검진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임신 중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검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사업주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검진을 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뭐 임금을 주는 것에서 삭제할 수 없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한 걸로 간주를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임신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뭐 개월수로 하면 한 3개월 정도 되겠죠. 또는
그 다음에 36주 이후, 그러니까 처음에 임신한 그 기간에 이제 뭐 조산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와 그 다음에 출산에 임박했을 때 그럴 때는 여성 근로자가 1일에 2시간까지를 단축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8시간이 아니라 뭐 7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6시간까지를 근무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뭐 단축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급 육아 시간인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그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면 하루에 2번씩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꼭 아이에게 그 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루에 2번 30분의 시간은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처리해야 되고 그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쉬는 내가 휴게 시간으로 정해진 그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점심 시간에 하루에 이제 1시간 정도를 점심 시간으로 갔는데 그 시간에 내가 막 다 처리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휴게 시간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든 대부분의 여성한테 이제 해당되는 생리휴가 있죠. 생리휴가. 생리휴가 같은 경우에는 월 1일에 생리휴가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 생리휴가는 이제 생리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생리가 없는 여성 같은 경우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리가 있는 여성만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뭐 사업주 입장에서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너 진짜 그날이 뭐 생리기간이 맞느냐라고 너 증빙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증명할 그 책임은 사업장에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리휴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급휴가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월급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월급으로 지급되는 거에서 뭐 그 중에 또 뭐 하루를 너 저기 생휴가를 갔으니까 무급이니까 그 하루를 빼야 된다 이렇게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무급 휴가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루를 쉬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대부분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전제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연소자와 더불어서 이제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라는 그런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성보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관심들이 가시는 뭐 출산휴가라든가 육아수당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여성이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노동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